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지수 3,000포인트를 돌려놔서 좋은 게 아니고요. 시장 대비해서 지금 IT 쪽의 흐름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상대적인 강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주도주들이 움직여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위치다. 4,000포인트 못 간다 생각하시면 쉬시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4,000포인트 못 가는데 무슨 주식을 합니까?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 내에는 4,000포인트 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을 들여다보시자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시장 못 갈 거야.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응? 아시겠죠? 자, 시황부터 오늘 조목조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국내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10월 28일에도 이런 기준점을 잡아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2017년 고점까지의 흐름이에요. 국내 증시가 약했냐?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는요. 원체 이들은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유럽이나 아시아 대비해서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T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차트로 놓고 보실 때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차트로 놓고 보실 때. 응? 내일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 주도력을 가져가는 게 누구다? 요 표가 요겁니다, 지금. 요거. 116%, 102%. 뭐가?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흐름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등한 강세를 띄었죠. 이 강세 흐름에 밑에 이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께 하나 부탁을 드릴 텐데 똑같은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도 같이 넣어주세요. 똑같은 시점에. 그렇게 해서 4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이 추가되는 거죠. 2장이. 그래서 이 표도 밑에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게 해서 같은 시점에 고점과 저점과 고점. 날짜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날짜도.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의 상승률, SK 하이닉스의 상승률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지금 까먹었어요. 이거 혼나야 돼, 윤정도. 이제는 하루가 달라요. 진짜 농담해라. 50 넘어가니까 50도 이제 훌쩍 넘어가 버리네. 네. 그런데 하루가 달라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삼성전자가 이때 130%대 그리고 130%대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160%대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확인해서 내일 다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 IT 쪽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1년까지의 고점까지의 기준이 기술주가 다 잡아당긴 거예요. 글로벌 시장의 모든 흐름 기술주. 지금 애플 상상을 초월하죠. 최근 들어서 다시 지난해 연초처럼 테슬라의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흐름의 기준이 뭡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리서치라든가 혹은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뉴스, 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보셨을 때 그러한 내용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내용 말씀드리면 미국의 민주당 그 정권이 들어오면서 진보죠. 미국의 진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체계로 이제 당 이름도 바꾸잖아. 우리처럼 툭하면 이름 바꾸고 그런 것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바꾸고 민주, 공화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죠. 그 양대산맥 기준에서 공화당의 보수와 민주당의 진보 딱 명확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긴 그 전통 에너지, 예?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무슨 얘기냐면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발발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고공행진이라든가 그리고 원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요.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이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럼 어떤 정책이 바뀌는 거냐면 보수 공화당의 기준에서 미국의 공화당의 기준에서는 야 환경세 필요 없어. 환경세 안 내도 돼. 뭔 환경세니.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아니 북극곰이 물속에 자거나 말거나 우리가 잘 살아야지. 환경세 필요 없어.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뭐 이런 게 기준이 돼요. 이쪽은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우리 전 세계가 같이 살아야죠. 북극곰이 얼음에서 자야지. 얼음 밑에 다 녹아가지고 물속에서 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서 야 니들 환경세 많이 내. 원유 개발할 거야? 환경세 많이 내. 이렇게 정책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여기가 좋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아니 사실은. 들여다보면 정책적인 논리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전통의학, 여기는 복제, 네? 바이오 이런 쪽의 기준.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통적으로 IT. 그죠? 근데 지금 IT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애플이 1위를 계속 유지했다. 그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화당 정부 때는 예전에 엑슨모빌이 대표적인 정유업체 엑슨모빌이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었고 시가총액 1위였는데 이번 공화당 정부에서는 엑슨모빌이 오히려 다우에서 퇴출이 됩니다. 퇴출됐잖아요. 시가총액 1위를 못해. 산업이 바뀐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의 나스닥의 기술주의 기준이 비단 민주당 정부 들어서서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 때부터 이 강세 랠리를 가져갔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이나 일본 대비해서 강세를 띈 부분이 IT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더 높죠.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이 상승률 우리나라가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못 가는 거다 발같지도 않은 소리. 물론 이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요. 안 밀렸어. 독일 빼고는요. 저 2016년 저점까지 안 밀렸단 말이에요. 안 밀렸어요. 2016년 저점까지. 그죠? 안 밀렸어. 독일 같은 경우가 살짝 이탈됩니다. 여기가 꼬리가 여기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꼬리가 여기 있어. 살짝 요 꼬리 저기. 일본도 안 밀렸어. 안 깨졌어.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1900에서 1400까지 내려요.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시장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취약한 반쪽짜리잖아요, 아직까지. 응?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도 딱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게 전기전자 업종은요, 아예 내려가질 않아요. 아예.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거예요. 그죠? 아까 보셨잖아요. 30%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116% 올라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2600이라는 이 고점을 이때 뚫죠. 전기전자 업종은요. 2020년 1월, 2월에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때 사상 최대치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요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이 2600이라는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요 고점을 누가 넘겨도 여기서 깔짝대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비덴트가 오늘 추가 급등 나올 때 쇼박스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를 넘기면 매수합니다 했을 때 뭐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 올려야 된다의 기준이에요. 깔짝깔짝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IT와 거기에 연동돼 있는 자동차 LG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 있는 쪽. 그쪽이 아닌 이상은 못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니다. 이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왜 디커플링이 나왔냐?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삼성그룹 뭐 거쳐가야 될 부분 거쳐가야 돼. 클리너 작업해야 돼. 오너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가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으면 다 청산하고 가라. 뭐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은 2016년 저점을 안 깨. 우리나라 모든 업종이 다 깨요. 우리나라의 모든 업종이 이 저점을 다 깨요. 물론 이제 바이오는 이때 깨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깹니다. 이 앞에서. 왜? 말 같지도 않은 거품을 만들어 놨었으니까. 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IT 거품.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바이오 거품. 황우석 교수, 바이오. 그러고 나서 똑같은 이제 그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새로운 정부 들어왔을 때 2017년 하반기부터 묻지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라젠이 터져 나온 거고 거기에서 터져 있던 바이오주들이 지금까지 대주주 지분 10% 전후 10% 미만인 종목도 많아. 근데 주가가 조단이야. 주가는 조단인데 들여다보면 매출은 60억, 70억.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 흐름 속에서 그 거품이 깨지면서 바이오는 여기가 저점이 깨져요.
그리고 이때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여기서는 저점은 안 깨집니다. 어쨌든 2016년 저점을 유일하게 안 깬 거는 아이템이 없어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가의 기준으로 이제 놓고 지수를 한 번 더 잡아드린 건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잘못 판단하시는 게 뭐냐면 지수는 따로 가고 종목 업종하고 지수하고는 따로 간다 생각을 해. 예? 아, 시장은 빠질 거고요. 시장은요. 삼성전자요. 전기전자 업종이요. 무너질 거고요. 그러니 이거 사세요. 뭘 사라는 얘기야. 안 돼요.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떼야 돼.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한 직원분께 말씀드리면은 유가증권 시장 월봉하고요. 전기전자 업종 월봉도 같이 해주세요. 예전에 해준 것처럼 요런 차트. 응?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전기전자 업종.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드리게. 여기가 2600. 시장 지수로 따지면. 그리고 여기 사상 최대치 넘기죠. 근데 지수는 2200, 뭐 2300. 2100인가?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깨져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린 거죠. 그 이렇게 깨져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깨진 그 흐름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흐름. 너무 많이 올라서 못 간다. 말도 안 돼. 110% 올랐더라고. 근데 다우지수, S&P 500 지수도 110%, 나스닥이 135% 올랐어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왜 못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4,000포인트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어? 그리고 왜 우리가 2005년 12월을 기준으로 잡았느냐? 2015년 12월을 기준 잡은 거 이때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 지금 뭐 FOMC 회의가요. 내일 있고요. 아우 진짜 그냥 확 그냥 진짜 FOMC 회의 몇 번 열리나 1년에 몇 번 열리나 한번 물어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윤정도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많은 데 가셔서 들으시잖아. FOMC 회의 1년에 몇 번 열려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8번. 1년에 몇 번이요? 8번. 며칠 간격으로? 45일 간격으로. 내년 일정, 내후년 일정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45일 간격으로 1년에 8번 열린다. 자, 출석 체크할 겸 845 한번 갑시다. 845. 845. FOMC 회의는 8번 열려요. F845 갈까? F845. 그럼 귀찮을 거야, 영어까지. 오히려 그냥 845 한번 갑시다. FOMC 회의는요, 8번 열려요, 1년에 4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1년에 8번씩이나 열리는 거야. FOMC 회의 맨날 들여다볼까? 맨날 똑같은 테이퍼링에 맨날 똑같은 금리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기준에 여러분들께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정을 해드려서 보여드릴 거예요. FOMC 회의 뭐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올 초만 해도 2월, 3월 달에 또 뭐 있었어요? 3월, 4월 달에. 아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 아무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도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 저점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른 데보다 못 간다. 미국보다 못 간다. 아니, 미국이 더 많이 갔더라고, 보니까. 예? 우리는 낙폭 과대해서 올라온 건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론은요. 이 금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끝나. 내일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 845, 845. 나 물 좀 마시고. 845, 845. 845, 845, 845, 845.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F845도 올려주시네. 어우,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셔야 돼. 엄지척도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100분 가까이 접속해 계시는데 좋아요가 44개면 어떻게 70개인데 해야지. 예? 그럼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만에 금리 인상이냐면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 12월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졌는데 사실은 중국의 경기는 90년 초반부터 좋아져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2002년부터 더 탄력을 받고 중국의 영향력, 경제 동양에서의 영향력이에요. 증권 시장의 영향력 아니에요. 그때 왜 더 커지는 했을 때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산주의고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자기네 좀 어느 정도 만져요. 어찌됐든 두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거의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원자재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서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서 2002년도 12월경에, 그러니까 2002년도 4분기경에
해운 업체들이 먼저 급격히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해운 업체들의 주가가 막 급격히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2003년 3월 달에, 2003년 3월에 시장이 512포인트,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가 512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는 언제 올리냐면은 시장 먼저 선반영돼 있고, 금리는 경기가 이처럼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릴 만큼, 그 금리가 언제 낮춘 거죠? 2001년 9.11 테러 때 그 이전 금리 저점은 3%대였는데 2001년 9.11 테러 때 1%까지 내려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9.11 테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온 겁니다. 단기 급등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인 이후에 다시 512포인트 찍고 돌릴 때 기준에 2003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완전히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좋아져서 9.11 테러가 터져서 금리를 예전에 저점이 3%였는데 1%까지 낮춰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경기 부양을 하는데 1%까지 낮춰서 응? 근데 야 이제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게 해서 언제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몇 번 올린 거예요? 17번. 1년에 8번이니까. 응? 그리고 나서 6월에 한 번 더 했으니까 17번. 한 번에 얼마 올려요? 25bp. 25bp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5%. 이 0.25%를 0.25%포인트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번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1% 금리였잖아요. 그죠? 플러스 4.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얼마? 5.25까지 올린 거예요. 언제까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25까지 올린 겁니다. 이 금리를 언제 내려요? 언제 내려요? 2007년 9월에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008년이 아니라 2007년 9월에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윤정도는요, 2007년도에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할 때가 1,400인가 그랬는데 2,000포인트 넘긴다고 그랬거든. 근데 2007년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리의 기준에서 정점의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다. 2006년 6월 달에 찍었으니까 이제는 꺾일 일만 남았다. 정점에서 뭔가 문제 불거지면 경기부양체계 이론으로 꺾인다.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다. 도망쳐 나와야 된다. 그리고 2,000을 목표로 했는데 2007년도 7월인가요? 2,000을 넘깁니다.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윤정도가 하여간에 굉장히 큰 행사를 해.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000 넘겼으니까 이제 쉬셔야 된다. 응? 금리가 정점에 있고 2006년 6월 이후에 정점에 있고 쉬셔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냐고. 계속 전부 현금화하시고 말 안 들어요. 결국은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2007년 10월에 글로벌 시장이 다 그게 정점이 돼요. 2007년 10월이 전부 정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2007년 10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일 날 크게 열립니다. 악수하는 날이 10월 2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11월에 우리는 정점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금리를 2007년 9월에 내린 금리를 2008년도에 더 급격히 내리죠. 왜? 2008년도 1분기에 미국의 5위 IB 은행이 베어선스가 그러니까 운영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5위인 베어선스가 망합니다. 그리고 4위인 리먼브라더스가 망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3위인 메릴린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됩니다. 리먼브라더스가 대명사 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베어선스,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다 망한 거예요. 뭘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릴 정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줬거든. 파생상품에 레버리지 주면서 이자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우리나라 이 당시에 스노우볼까지 나왔죠. 스노우볼.
이 당시 기준에 꺾기로 해서 은행이 기업체들한테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결론적으로 이 금리를 인상한 거, 꺾어 내려온 기준 말고요. 인상한 거 언제요? 2004년 이후에, 2004년 6월 이후에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몇 년 만에 1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한 겁니다. 1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할 정도로 경기가 어떻게 돼 있다? 일단 누가 뭐래도 좋아졌다.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를 단행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영국도 금리를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유로존이 그냥 강경하게 추가적인 금리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결론은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기준에서 저를 뽑아주시면요 중간 선거를 해서요 유로존을 탈퇴할지 여부에 대해서 중간 선거를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시민들, 국민들이 뭐 후진국 국민들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영상 보여줄 때는 브렉시트가 뭔지 몰랐어요. 이거 투표 다시 하세요. 말도 안 돼. 그런 영상만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영국 국민의 상당 부분이 브렉시트 단행하자. 유로존 탈퇴하자. 우리끼리 잘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이민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일자리 부족하게 되고 영화에서 볼 때나 영국이 막 위험해 보이고 막 테러 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영국만큼 또 치안이 잘 되는 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민자 받아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잖아. 일자리 뺏기고. 그래서 브렉시트 한 거예요. 무슨 뭐 브렉시트 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또 브렉시트가 잘못된 것처럼 브렉시트가 안 좋은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를 택한 겁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폭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화폐 가치 훼손 부분이 불을 더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보다는 금리가 저금리 상태거나 내려지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왜? 돈을 막 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 괴롭히고 금리 내주자 해서 이제 억지로 금리를 낮춰놨는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다시 바닥금리가 됐죠. 그럼 지금은 뭐예요? 2015년 12월 금리 올리기 전 그때처럼 제로금리인데 경기 동향은 어때요? 경제 지표는 어때요? 그 당시보다 월등히 좋죠. 돈을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때보다 지표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행되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돼요? 테이퍼링 얘기가 올해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테이퍼링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긴축 언급을 못한 이유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양당 모두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내가 당선되면은 경기 부양책으로 돈 무지하게 뿌려댈게라고 공약을 했잖아. 그 사이에 경기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더 좋아졌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딱 끝났는데 야 공약 다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뿌려댄다라고 했던 그 부양책 자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경기가 좋아져서 긴축을 해서 이건 뭐 너무 돈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막 나오게 되면은 안 돼, 버겁단 말이죠. 그죠? 살아나던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절히 눌러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돈 뿌린다고 했지. 대통령은 돈 뿌린다고 했지. 그래서 그 적절하게 조율했던 기간이 4월, 5월, 6월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이퍼링 얘기를 단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의회에서 부양책 자금을 승인을 한다. 정치적인 논리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긴축해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찌됐든 뭐 그건 뒷얘기로 치고 결론은요. 2013년도 5월에 그 당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출구 전략, 긴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13년 5월 이후에 시장은 멀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긴축을 했고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금리 올리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 겁니다. 즉 올해 들어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내년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 해도
그때 당시처럼 시장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 나오죠. 왜?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댔으니까 또 코로나19로 또 그 여파로 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여파로 돈 무지하게 뿌렸잖아. 화폐 가치가 해서.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2015년도처럼 난리가 나는 거지. 예?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박 내려고 하루에 막 상한가 잡으려고? 그럼 누가 직장 다니나? 우리나라 누가 일해서 돈 버나?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기준이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은행 수익, 1년 수익이 금리가 진짜 어렵더라. 제가 20년이 뭐야? 30년 됐네, 이제. 30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응? 도피성 유학.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유학 가기가 힘들었죠. 국비 유학생이나 뭐 이런 기준 아니면. 근데 이제 해외여행 자유가 되고 도피성 유학 하여간 유학이 좀 쉬웠던. 결국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 집에서 그때 조금 집이 잘 살았어. 잘 살았으니까 유학 갔겠지. 근데 일본에 이제 그 친척분이 계셨어요. 고모 할머님 계셨는데 그 무지 잘 사시더라고. 하여간에 거기 용돈을 무지 받았어요. 양쪽으로 다 받았지. 집에서 받고 여기서도 받고. 돈이 넘치잖아. 그 이제 어디 저금을 좀 저금이라기보다 하여간에 뭐 돈 좀 넣어놓을까 했더니 물어봤더니 우체국 금리가 제일 비싸다 이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윤정도 그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는데 우체국 금리가 제일 비싸대. 그 우체국에 야 정기적금이나 뭐 이거 뭐 돈 넣어놓는 거 이거 뭐 있어 물어봤더니 친구가 일본인 친구가 알아봐 줬는데 우체국 연 금리가 그 당시 30년 전인데 연 금리가 1%인가 그래. 연 금리가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그래.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1%. 야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 정도로 시장 경제 자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 금리 인상의 기준이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연초에도 그랬어요. 가급적 빨리 인상하는 게 좋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시장에 표출돼야 된다.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는 지표는 굉장히 좋아져 있다.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러 들어오시면서 시중 금리보다 내가 자산을 조금이라도 혹은 시중 금리 정도 수준이라도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수익에 그 기준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 금리에 대한 추세의 흐름 범위를 놓고 보면서 내가 시장 수익률이 당연히 시중의 금리보다 뭐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사실 들썩거리는 거 아닙니까? 자금이 많으니까 부동산도 가고 집값이 움직이는 거고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의 흐름. 그게 주식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온 거고. 거래대금이요. 거래대금 기준이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에 얼마나 그랬어요? 거래대금 4조 6,500억. 근데 2021년 1월 11일 날 코로나 막 자금 엄청 뿌려댔잖아요. 재난지원금.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 거래대금이요.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날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9%. 장중에 9% 올랐다 꼬리 달린 날. 44조 4천. 그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10조에서 15조 거래대금이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거래대금 더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죠. 터지겠죠. 100% 터지죠. 디커플링은 오래가지를 않아요. 미국의 흐름은 경기가 개선되고 지표가 개선되고 올라가는 것 플러스 화폐 가치의 훼손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업체는 엑슨모빌 시가총액 1위짜리가 다우에서 퇴출이 됐으니까. 좋은 업체는 계속 재평가의 기준을 잡아서 계속 올라가요. 뭐 애플 뭐 끝없이 올라가죠. 아마존 마찬가지죠. 테슬라 마찬가지죠. 시장의 지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000포인트 농담하는 게 아니라
4,000포인트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셔야지. 아니, 윤정도가 방송 나와서 아이고 상한가 대박 나셨어요. 아니, 누가 직장 다니나? 그리고 거래대금이 그나마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이라면, 또 거래대금이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면 의미 없어요. 결론은 내 주력주 그래서 좀 채우자는 거예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코스닥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IT가 지수를 끌어올려 주니까 IT가 오늘 34포인트 중에서 18포인트 이상을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줬죠. 34포인트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한 종목이 13포인트를 끌어올려줬죠.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전체 지수는 강세를 띌 수밖에 없다. 그 강세를 띌 때 이렇게 누구나 눈눈 안나 행복해요. 오늘 같은 날은 농담해라 회원가입도 없어. 왜? 내 종목 다 올랐는데 뭘 가입을 해.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정부 마케팅 딴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수익이 이만큼 나셨는데 여러분들 수익은 요만큼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난해 11월, 12월, 1월 달 3개월 동안에 시장이 40% 올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가 내 계좌가 20%만 올라와도 혹은 10%만 올라와도 혹은 30%만 올라와도 혹은 40% 올라오면 이건 초대박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3개월 만에 계좌 수익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아무거나 사도 다 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왜? 시장이 40% 올랐으니까 3개월 만에. 그러면 이 40%를 누가 땡겼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에서 90% 올랐어요. LG화학이 뭐 끝났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려고 주가 밀린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한다. 그게 악재라는 둥. 시가총액 3위까지 치고 올라온 LG화학에 대해서는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둥. 그래 60만 원 막 깨지죠. 그 LG화학이 75% 올라온 거예요. 11월, 12월, 1월 달에. 그리고 자동차가 대손 충당금 잡은 게 악재라는 둥. 그래서 16만 원 막 깨뜨리고. 근데 그 자동차가 현대차가 20만 원대 후반. 시가총액 그 당시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상한가. 물론 이슈는 있었지만 그게 꼭 이슈만 갖고 변동이 커진 거지. 상승 유례 기준은요. 실적이죠.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LG화학만 갖고 있어서 3개월 계좌 수익이 80%인데 10%, 20%, 40% 수익 난 거 갖고 와 나 대박 났어 이러신다니까. 지금도 오늘 같은 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다원시스에서 10%의 수익, 또 두산중공업에서 4%의 수익. 아니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3%의 기준, 하이닉스에서의 바닥 대비해서의 흐름, LG화학에 적은 것 같지만 아름아름 70만 원 찍고 지금 20%의 수익. 이 기준이 나야 되는데 이제 내 종목 조금 움직이니까 와 빨개 좋아요. 주가 밀리면 선택을 잘하셔야 돼.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해석을 듣느냐, 시장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도 2차 전지에 피곤해요. LNF 같은 경우 피곤하단 말이에요. 9월, 10월에 그 큰 수익을 내드리면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이 굉장히 지금 손실인데 그 물량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줄어 있으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끝난 진단키트, 다 끝난 바이오, 다 끝난 2차 전지, 다 끝난 뭐 어떤 종목 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도 주를 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얘는 원금 회복은 충분히 나와요. 그럼 현금성이 확보된 거죠. 나머지 수익 종목에서 실패가 되면 빨빨 잘라내고, 지난해 시즌 그렇게 큰 수익 내고 마지막에 7월 한 달 동안에 10만 원, 30만 원 왔잖아요. 그 수익 내고 30만 원대에서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 왜 10만 원, 30만 원 냈다고 막 마케팅하고 2조 넘는 거래되면서 우리는 초대박 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오셨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물량은 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시즌은 복수를 할 수 있었어. 복수하고 나왔죠 제대로.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도. 근데 신풍작 복수를 못하고 상한가 수익도 내고 다 냈는데 마지막 자락에 도저히 힘겨워 하실 때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50% 올라오는 거야. 이틀 만인가? 그냥 막 쫙 미끄러졌다, 쫙. 그랬더니 2명이 이탈하셨어. 그래서 내가 말렸단 말이에요. 이탈하는 건 좋은데 패턴을 고치셔야 됩니다. 주력수 갖고 가시고 신풍작 이런 거에 미련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얼마냐면 10만 원 이탈되고 9만 원대 손절이거든요. 지금 반토막 나 있을걸?
근데 회복을 할 수 있느냐? 못해. 근데 그런 종목에 깨져 있을 때 눈물을 머금고라도 손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봐요. 중간에 한번 들어가도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또 빠져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묻지마지 뭐 뭔지도 모르고 윤종도 앞에서는 이러고 있지만 옆에 가서 내가 이거 대박 냈어. 계좌 딱 까보면은 여기 그냥 쪽박난 종목이 더 많고 요거 하나 딱 움직였는데 야 대박 냈어 하고 결국은 계속 걔한테도 또 깨져. 응? 그잖아요. 10만 원 돌리고 쫙 올라갔다가 결국은요 5만 원이잖아. 시즌이 나쁘다 신풍약이 나쁘다가 아니라 결국은 시즌에 지금 33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에 지금 5만 원인데 무상증자 권리랑 뭐 감안해도 10만 원으로 지금 60% 이상 깨졌죠. 셀트리온 삼형제 11월 25일부터 해서 그 엄청난 수익을 또 잡아들였었는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 50% 빠져 있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가총액 2위에서부터 쭉 밀려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결여된다는 거지. 왜? 실적이 없잖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같은 이 좋은 장에 지수나 설명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 지금 막 종목 꺼내가지고 대박 나셨잖아. 내일 아침에 상한가 잡아드릴게. 이게 좋아? 종목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를 시퍼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지금 기준은 이 좋은 장에 3,000포인트 다시 넘겼네. 이게 아니고 4,000포인트를 갈 때 누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느냐. 그 확률, 가능성.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40% 올라오는 거에 30% 이상 올라오는 거잖아요. 33% 뭐 이렇게. 그럼 시장 대비 40%라고 치고 시장 대비 주도주는 최소 1.5에서 그 이상 올라온다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이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어도 60% 계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까지 갈 때 그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변동성 큰 종목에 비덴트 들어가실 거야? 비덴트 갖고 갖고 여기까지 시장 갈 때 비덴트 초대박 났습니다 이러시려고? 뭐 비덴트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 변동성 어떻게 감당하게? 오늘 요 시황 맘먹고 진행을 해드린 거 어쩌다 보니까 원래 마케팅 해야 돼. 오늘 같은 날 가입 인원이 오히려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가입하겠냐고. 내 계좌가 10번인데 종목이 1000개 이상 올라왔는데 유가증권 시장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잘 선택하시고 생각하셔야 돼. 어떤 거를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기준을 잡아낼 것이냐. 어찌 보면 다 올라오긴 했는데 밋밋해. 뭐 이런 종목 하루 이렇게 반짝 올라왔다고 알테오전 대박입니다 하실 거예요? 응?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돼. 자, 4,000포인트 간다고 기준을 잡고 4444 한번 갑시다. 4444. 야, 4,000 가니까 주식도 주력주의에서 4444 빨리 사자. 어차피 주식시장에 있을 거. 엉뚱한 거 내일 봐서 그냥 단타면 한번 해볼까. 그래 쇼박스 탁 들어갔다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갔다가 쭉 올라가서 땡큐 고마워 그랬다 쭉 빠져내려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 내고 교육받아서 쇼박스 땡큐에 꼬리 달려서 전량차익 실현 이렇게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죠. 비덴트 행복해. 야, 얘 거래 터지고 막 가는데 야 1,500만 주 터지려 했더니 더 터지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고 또 나오고 4444 한번 갑시다. 저 물 좀 마시고 4444 엄지쳐 4444 그리고 사실은 윤정도도 더 깔끔해져야 돼. 방송도 이번에 다시 또 개편할 거예요. 그 내용도 마케팅 위주가 아니라 원래 이런 시황이라든가 종목도 제대로 좀 분석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쫓기는 거죠. 윤정도도. 뭐가? 그냥 뭐 좀 섹시하게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유료 가입시키려고. 어떻게 해? 직원분들 월급 줘야 되는데. 농담이고 장중에 올려드리는 전략은 그나마 어때요? 지금처럼의 기준이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 10분, 20분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카카오톡에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장중에 10분, 20분 녹화해서 그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누가 해줘요? 또 수급이 들어와 있고 하는 종목들은 펀더멘털적인 부분,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 다 잡아서 보여드리잖아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끝내줍니다, 저평가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올랐을 때 기준에서도 이거는 뭐 수급 논리의 흐름입니다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은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장중에 동영상 올라오는 거 봐야지. 종목 올라오는 거 봐야지. 또 개장 전에 공략할 종목 올려드리는 거. 조금 이따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또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리고 2,300개에서 5종목 올려드리는데 거기서 다 또 종목이 나와.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 10월 달에 150%, 200% 올라올 때 거의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두산중공. 오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기술 투자. 물론 비덴트가 오늘 월등히 더 강했지만은 순환성으로 돌아서 움직여요. 대형주 기준에서 오늘 뭐 엄청난 시세 흐름은 아니지만은 누적적인 흐름에서 벌써 아름아름 70조 미만까지 깨졌던 우리 하이닉스가 70조 미만까지 깨졌었어요. 지금 이제 78조, 지금 자기 몫을 좀 하는 거고, 얘가 좀 오늘 아쉽게 계속. 근데 누적적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흐름을 가져가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만, 예? 그리고 이러한 시장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1월 종가 기준입니다. HTS에서 종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전일 종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이 이렇다.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은 대형주하고 달라요. 대형주의 기준은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수익, 이제 수익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순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101위부터 300위까지가 중형주. 301위부터가 소형주예요. 그 분류조차를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들으셔야 되고 이쪽은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이고 여기는 업종 대표주 1조 미만짜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놓고 보는 게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1월에 가장 높을 때가 38%대. 지금은 32%대.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19.25인데 퍼센테이지가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이죠. 전체 시장 코스닥까지 다 합쳐서의 기준으로 따지면 16%뿐이 안 돼. 하이닉스 마찬가지.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의 5.68%인데 시가총액 3%. 이거는 굉장한 저평가예요. 이거 계산할지 모르겠어요. 윤종두가 다 해드리잖아. 머슴이 잘났으면 머슴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31.94%인데 오늘 1.91% 움직였어요. 곱해주면 0.61. 시장에서 0.61%의 지수 영향력을 가지고 갔다. 그게 얼마? 18.17포인트. 오늘 얼마 올랐어요? 34포인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이상을 여기가 올린 건데 나머지 16포인트를 68%의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40% 올라오고 주도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에서 90, LG화학 시가총액 3위가 75%, 자동차가 뭐 100% 이상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연초 기준에. 그렇게 움직였는데 내 계좌가 80% 수익이 아니라 그냥 20%만 수익 나도 땡큐하다는 거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순 논리로 내 계좌 수익이 물론 종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주도력을 갖고 조금만 움직여도 땡큐하다. 68%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얘 2배, 18포인트 2배, 32포인트 올라야죠. 똑같이 시장이 간다면. 그러니까 옥석가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테마주 하나 잘 잡아서 와 대박 났다. 누가 직장 다니냐고. 하루에 상한가 나와서 누가 직장 다니냐고. 어우 한 달 만에 위메이드 딱 올라와서 그럼 막 100% 다 들어갈 거야? 누가 직장 다녀? 아니 북한이 뭐 하려고 저러고 있어요. 인민 여러분 첩보 보이세요? 자 미국장 조금 있으면 열리는데 공략해가지고 달러 봅시다. 그럼 되잖아. 그게 가능해요? 한 번, 두 번에 어떤 특이한 종목의 기준이 잡히는 거지? 응? 그리고 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기준.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풍부하고 거래대금이 풍부해야 들어가서도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고 차익 실현하든 손절할 시간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뭐 비덴트 오늘 5% 단기 공략 들여치면 푹 변동성이 프로그램 20만 주 내려 팔아버리면 그냥 훅 다시 매수 확 돌리면 확 어떻게 대처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처가 안 돼요. 그냥 냅뒀더니 나가더라.
그는 소우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은 격분이 안 됩니다. 사실. 하여간에 이러한 내용들 삼성전자의 100원당 0.82포인트 움직인다. 오늘 삼성전자가 끌어올린 지수의 흐름이 13포인트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얼마? 지금 현재 기준에 7만 원대 초반인데 8만 원까지 움직여주면 시장은 얼마?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포인트 움직임이 나온다. 농담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60% 정도 11만 원대 움직일 때 시장은 얼마? 4,000포인트. 삼성전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6만 원에서 9만 원대 온 거예요. 그게 75% 올라온 겁니다. 6만 원 이탈된 상태에서 고점까지. 75%.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겨드릴게요. 이 부분은. 빨리빨리. 여기도 전서구형 떴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더디고 바보 같고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메이저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지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네 덜 샀네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결국은 소형주조차도 메이저들이 위로든 아래로든 세게 움직임을 줘야 연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악 확인량 뜨고 나서의 추세적인 범위의 흐름.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긴 이 흐름. 요 흐름의 범위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여전히 어느 위치에서 잡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은 있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잡아서 얘는 진짜 나쁜 애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또 기아. 이쪽에 월봉의 전체적인 흐름도 여러분들이 두고 보셔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월봉 보시면은 어때요? 쭉 해서 오늘자 기준에서 일주 월봉을 보여드립니다. 요 기준에 요 2021년 요자락의 기준이 되는 거죠. 1월 달에면 어마어마한 테슬라 관련된, 애플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지금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꼬리 빼고 이제 여기서부터 24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예요. 빠르게 돌려야 되는데 요자락이 오면 얘는 꼬리 빼고 사상 최대치 기준이 된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면 거의 다 깨져 내려가죠. 최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지만 꼬리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평균 단가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손실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손실폭이 제한적.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애가 시가총액 11위까지 내려가면서 반토막 이상 나는 거, 60조까지 올랐던 애가 30조가 안 되는 거, 근데 되돌릴 수 있느냐 기준에서 좀 제한적이잖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 빼고 나면 이 자락이 뭐예요? 최고의 자락인 거죠. 응? 당장 시세를 안 주는 것 같고 힘든 거 같죠. 아니, 주력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채워놓고 저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 나머지 55에서 70%를 빼고 난 나머지 30에서 45% 비중을 가지고 현금과 수익 종목에 대한 전략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쪽도 카카오페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또 변동성 확장. 저쪽에 누구 있어요? 저쪽에 SK그룹주들 지난해 IPO 단행하면서 지주사 SK까지 폭등 랠리.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바닥 대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이 악재라면 여기가 깨고 내려갔어야죠. 또 리콜이 큰 뭐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면 이걸 깨고 내려가야죠. 결론은 70만 원 바닥 찍고 그것도 꼴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겨준 종목인가? 아니야. 이제는 쉴 만큼 쉬었고 이제는 멈출 만큼 멈춰 있는데 IT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의 기준. 자동차도 민주당 정부에서의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부분에 또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의 범위에 실질적인 실적 개선까지. LG화학은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초 소재인 정유화학 쪽의 시세는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여요. 또 그렇게 움직여왔고. 그리고 나서 기준이 뭐예요? 성장성이죠.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IPO를 진행하면서의 흐름, 그 기준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있다가도 올려드릴 거예요. 뭐를요? 보시면은 12월 2일 개장 전에 공략해야 될 종목 쇼박스. 갭상승 5% 이후에 19%인가요? 이 수익을 왜 못 잡아먹냐 이거예요. 우리기술투자, 두산중공업, SK바이오사이언스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편입하시고 10% 수까지 또 올라갔다 꺾였죠. 이때 차익 실현인데 아쉽게도 내려올 때 다른 거 설명드리다가 문자 사인이 24만 원이 나갔어요. 20 얼마죠? 하여간에 일단 3% 마이너스 3%가 형성돼서 안타깝게 우리는 손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터지길 바랬는데 못 터졌어요. 터지려면 양봉으로 계속 뻗었어야 되는데 꺾여버렸죠. 다른 분들의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와우 행복합니다. 두산중공업 돌렸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10% 올라왔네요. 뭐 위메이드 전부 위메이드 내일 뭐가 있어요? IR이 있잖아요. 하나투자증권, 두산중공업. 하나투자증권 오늘도 1% 가까이 190만 주대 매집이 들어왔죠. 그런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고.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전부 다. 전일 기준에서는 빨리 넘기다 보니까 전일 기준에서는요. 전일 기준에서도 여기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다날 전일 기준에 허벌나게 올라가고. 우리기술투자 우와 장난 아니고. 이쪽 뭐 미리미리 접근 범위 잡아놓는 거. CIS가 좀 아우 아프긴 하지만 2차 전지 전체 흐름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황 부분만 또 잘라서 지난번처럼 이 시황만 잡아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말 연초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먼저 그러면은 지금 이 장에 4,000포인트 약해봐야 6만 들어먹잖아요. 근데 6 들어먹는데 제대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보여드렸거든. 여기에 이제 금리나 환율 부분만 좀 더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남들은 뭐 3천 깨졌다고 저기 내려가는 이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윤정도는 갑자기 막 저쪽 채널 돌리니까 누가 한 명 그 얘기를 하더라고. 먼저 번에 그 2,950인가 갔다가 돌리는 날 이제 대바닥입니다. 무조건 사세 뭐. 그러다 2,900까지 내려왔잖아. 그랬더니 입 싹 닫고 논리의 근거도 없는 거야. 여기 대바닥입니다의 근거도. 그리고 엄한 종목. 그 종목 비덴트가 주가가 빵빵하게 오른다고 해서 시장 지수에 영향이 있나요? 없죠. 쇼박스가 오늘 빵빵하게 오른다고 해서 시장 지수에 영향이 있나요? 없죠. 결론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지수를 땡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가져야 시장 지수가 가고 나머지가 쫓아온다. 그 흐름을 좀 보자라. 제발 좀. 따로따로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이거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대처하자. 막무가내이시면 안 돼요. 막무가내일 것 같으면 윤정도를 믿고 따라오세요. 멘토를 믿고. 자 매수 그러면 매수하는 거야. 손절 그러면 손절도 하고. 차익 실현 그러면은 야 여기서 차익 실현 하려니까 해야 된다나 보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최고점이 됩니다. 알고 투자해야 돼. 알고 대처해야 돼. 더 단순한 거 얘기해줘요. 복권이나 경마 어떻게 돼요? 판매 금액의 발행 물량, 복권 같은 발행 물량, 또 경마는요. 배팅 들어온 자금에 100만 원 들어왔어. 또 복권을 100만 원에 발행했어. 100만 원씩 발행했어. 그럼 무조건 세금 50% 떼고 나머지 50% 배당해줘요. 그럼 맨날 하는 사람은 그럼 맨날 자기 돈 50%씩 맨날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 경마하러 막 가잖아. 경륜장도 가고 경마장도 가잖아요. 근데 진짜 바보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왜? 아니 배팅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띄워버리고 나머지 50% 배당해 주는데 진짜 막 그 말초신경을 타고 나서 도박에 그냥 막 잡기에 능하신 분들이 와 나 대박 한번 잡아볼까. 자기 돈을 들어가봐야 안 된다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절반을 다 빼먹어버리니까. 복권도 마찬가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속해버리면 계속 마이너스.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지수라는 게 있고 이 지수가 누가 지수를 땡겨주는지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 지수가 올라갈 때 나머지 자금에서 추가 수익을 좀 내는 거지 그냥 뭐 비덴트에서 따블라고 저쪽 가가지고 이거 갖고 또 따블라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제주도 땅 절반 이상 윤정도가 다 샀게? 윤정도 회원분들이 제주도 땅 절반 이상을 다 사버리게? 불가능하죠.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카톡방에만 계셔도
종목 전략 잘 잡아드리니까 수익 기준 잘 잡아내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기준점 잘 쫓아해 주시고 주리인 달리자 선생님 내일도 오늘만큼 들어올려주면 춤에 가려고요. 슈퍼챗 3분이나 후원해 주셨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우와! 벤자민 선생님 5,000원, 주린열공 선생님 5,000원,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 5,000원. 감사합니다. 우와! 나는 이거 위에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위에 이게 떠는 줄 알았어. 용돈 주시면은 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러고 나 그거 뜨는 줄 알았는데, 이야! 좀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거 막 올려주시다 보니까 요즘엔 그게 없어.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 생겼다 그랬잖아.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 이제 거의 다 써가 이제 조금뿐이 안 남았어. 스타벅스. 응? 누구나가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장이 되자고요. 근데 그 수익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40% 오르는데 내 계좌 10%, 20%, 30%, 40% 수익 났다고 항상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장 좋을 거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다 수익 나실 겁니다. 뭘 사도 대부분 다 오를 거예요. 근데 주력주 사서 80% 올라서 얘네가 시장 땡겨줄 때 흐름 3개월 만에 계좌 수익 80%씩 냈잖아요. 그잖아요. 그 행복함을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깨질 때 덜 깨지고 또 혹시라도 더 깨지더라도 시장에서 회복력 가장 뛰어난 쪽으로 비중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비덴트가 됐든 이런 종목에서 수익 극대화. 자,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증권카드 이게 34년 된 거라고. 그리고 저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내일 꼭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잖아요. 강연회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땐 강연회를 30분에서 5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 인원 중에 가능하시면 1박 2일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특급 호텔에서 이제 방 잡아드리고 밤새 그냥 윤정부랑 떠들고 그냥 즐기시는 거야. 그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VVIP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선착순 뭐 예를 들면은 정원의 50%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신규 50% 그래서 그날 강의를 특강을 하는 거죠. 뭐 시황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기법 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명확하게 잡아내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뭐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강연회가 이렇게 가능한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식사도 하시고 또 그날 당일 계실 수 있는 분들은 숙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날 진행하게 되면 뭐 여의도에서 하겠죠. 여의도 뭐 특급 호텔 하나뿐이 없죠. 콘네드에서 아마 할 건데 하게 되면 콘네드에서 이제 식사 겸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미팅 장소 잡아놔서 거기서 또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숙박하실 수 있는 분 숙박하시고 그 다음날 또 2차 강의 할 수 있으면 또 2차 강의하고 그렇게 기법 강좌 같은 경우에 뭐 저쪽 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정신 나갔지 이제 막 2017년도에 윤정도 와우파이 있을 때 윤정도 강의료가 가장 비쌌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냥 던져놓은 거야 또. 그래서 뭐 하루짜리 강연에 500만 원. 근데 이게 100명씩 오더라고. 참 기가 차서. 근데 뭐 이 정도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적절한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이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상당한 특전을 좀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다음 USB에 이제 동영상 기존 동영상 교육 자료하고 그날 영상 찍어서 그날 한 교육 자료까지 먼 훗날까지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분이 거리두기 제한이 강연회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형성이 돼 있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소규모로 30명에서 50명 그렇게 해서 유료 강의 기준을 잡고 윤정도 성격에 만약에 유료 강의가 뭐 예를 들면 55만 원이다. 그럼 55만 원 이상의 가치를 드리겠죠. 뭐 USB든 교육 자료든 또 서비스 내용이든 하여간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미리미리 뭐 예약을 해두셔도 돼요. 미리미리 만약에 그게 진행이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이런 수익률 범위 같이 뭐 쭉 넘겨드립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이런 수익률들을 잡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계좌 수익률 자체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면요. 홈페이지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채팅방에 전화번호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요거 없을 거예요. 요거 이번 주까지만 기준 잡고 1+1으로 바꿀 겁니다. 요 가격을. 그러니까 마지막 기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든 뭐든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지난주 기준 잡으시면은 지난주 1, 월요일 날 두산중공업 지난주에 폭등. 그죠?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폭등 수익을 개장초부터 다 잡아냈는데 월요일 날 방송하는 것도 들으신 분들 나 주말에 가입할 거 이랬단 말이에요. 두산중공업 놓쳤네 또 이러시고. 그래도 그날 월요일 날 마음 먹고 또 들어오신 분들은 화요일 날 위메이드 18% 폭등. 수요일 날 추가 10% 폭등.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날 재편입. 그리고 목요일 날 주춤, 금요일 날 또 폭등. 그죠? 거기에 이 주간에 다원시스, 우리기술 투자, 나머지 종목군들은 또 추가 폭등, 주력주에서의 폭등, IT. 마찬가지예요. 어제 기준에서도 오픈되어 있는 종목에서는 다날 폭등. 그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82,000원, 84,000원 기준, 또 두산중공업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리고 오늘 두산중공업 4%, 5%, 또 우리기술 투자,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비덴트, 이런 종목의 폭등, 쇼박스의 폭등.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 장 끝나고 나서 윤정도 문자 왔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그게 있어요. 이제 저희 쪽에 VVIP 가입 문의하신 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따로 추려서 그분들께 문자가 나가요. 마케팅 문자가 솔직히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유료 문자가 같이 겹쳐져서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유료 문자가 오네. 이거 받아보면 되겠네, 계속. 근데 그거 제가 실수로 잘못 넣은 거고 앞으로는 유료 문자가 이제 거의 안 나갈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유료 문자 나가야 될 부분 나간 그 종목군들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게 지난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잘못 나갔거든. 그 수익 내신 분들은 또 문자 오겠거니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합류하셔서 당장 수요일부터 어제 가입하신 분은 오늘 개장 초부터 얼마나 행복했어요. 당장 수요일부터 또 수익 잡아내셔야죠. 개장 초부터 잡아내서 주력주든 수익 종목에서 수익 딱 뽑아내셔야죠. 바로 참여하십시오. 6개월 플러스 6개월도 이제는 마무리 짓고 6개월 플러스 5개월로 바꾸든 혹은 가격을 인상할 겁니다. 자, 종목군은요. 빨리 넘길게요. 빨리. 이게 전부 아시는 내용이니까 탁승재 TV 일부에서 다 해드린 내용이니까 전부 다 빨리 넘깁니다. 빨리 넘기고 상한가 종목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문자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오늘은 그나마 비덴트 문자를 내보내드리고 변동성 종목을 원체 주력이 강하고 오늘 다원시스도 신고가 랠리 나오고 했기 때문에 비덴트 같은 시가총액 이제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종목군들이 이 종목은 4천억이 넘죠. 상황 봐서는 문자가 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장이 훌륭할 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방안에서 자주 들여다보신 종목이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버킷 스튜디오나 세미시스코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받고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4일 연속 이틀 상한가에 이틀 연속 더 올랐지만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안 돼. 이런 건 문자를 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폭등 랠리 나오고 2,500억 지금 조금 더 올랐으면은 조금 더 주가가 위에 있겠지만 요 기준 대비해서는 그렇다면은 어느 걸 잡아요? 덱스터. 그나마도 시가총액 5천억, 6천억, 쇼박스 4천억, 5천억 이런 종목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나마도 지금처럼 오늘같이 장이 좋은 날 일부 잡아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는 슈마시스도 이제 문자 나갈 수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어렵다는 거고 요거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현제약도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으면 들여다봅니다. 근데 처음 이현제약 상한가가 한 20일 날, 그 전날 19일 날 7만 주예요, 거래량. 19일 날 거래량이 7만 주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할 거야? 어떻게?
20일 날 상한가 갈 때 거래량 터질 때 그때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기고 합니다. 근데 그 전날 매집을 했습니다. 그건 뻥이야. 7만 주 거래됐는데 무슨 매집이야, 매집은. 누가 살 거야, 이걸. 근데 다 거짓말쟁이들 보면 자기가 샀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잡아들이지 못했다니까. 오히려 교육을 잡아들이죠. 오히려 위메이드는 10월 내내 매매 사인을 잡아들여서 150에서 200% 수익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15%. 수요일 날 IR 내용이 어떤 그 반향을 줄지, 효과를 줄지는 한번 더 들여다보는 거고. 운전도 잘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가총액 1조 미만, 1조 이상짜리 종목, 또 어제 기준한 4종목의 이러한 강세의 흐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렇게 VVIP 라이브 방송 채팅방이에요. 위메이드 맥스 9시 23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상한가 11시 56분. 9시 23분부터 들여다보고.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주린열공 선생님. 어제 기준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 조금 일찍 차익 실현하셨다고 아쉬워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캔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캔들 기준에서의 4대 천원 캔들 뭐 다 나눠드렸고 또 갤럭시 SM 같은 경우 벤자민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배우신 대로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개별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가 터져준다면 다만 오버나잇은 상한가에서 뭐 생따도 안 하고 오버나잇은 안 한다. 왜? 다음 날의 기준에서 주가에 눌림폭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음 날의 기준에.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면 전량 차익 실현 이때 하면 좋긴 한데 처음부터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거?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출발인가요, 오늘? 하여간 마이너스 출발이에요. 그러고 나서 음봉. 도지. 그러니까 무조건 상한가라고 해서 뭐 상한가를 따라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캔들 기준 설명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만 형성되면은 이런 상승 확인형에서의 흐름들 그런 내용들을 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뭐 상한가 종목 당장 내놓으세요. 그럼 윤정두가 제주도 땅 반 이상 살게? 근데 이런 이제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N게임입니다. N게임 VI입니다. 17분, 18분, 그럼 VI니까 10% 올랐겠죠. 시초가 대비. 그러고 나서 1시 다 돼서 2차 VI. 그 기준점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확인하고 대처해서 상한가 잡아내면 거기서 또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 오늘도 장이 주력주가 좋고 해서 비덴트도 문자 나간 겁니다. 뭐 쇼박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장이 계속 좋아진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문자까지도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세스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리락 나와서 700억 원대뿐이 안 됐어요. 권리락이 300%나 됐기 때문에 무상증자. 근데 거짓말쟁이 윤정도 나가서 이틀 장한가요? 추가 폭등 나왔죠. 그럼 말장난을 하면 안 되잖아. 결국은 주력주 위주에서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대한 하여간에 빨리 그 고개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몸이 운동 부족이라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흐름인데 뭐 부러워하시기보다는 그러면 권리락 이전에 뭐 개별 매매 일부 들어가셨으면 되는 건데 300%짜리 무상증자 종목이 또 몇 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덱스터라든가 쇼박스가 움직일 때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쇼박스 덱스터가 상한가 간 날이 10월 7일이고 상한가 가면서 쇼박스가 따라붙게 올라왔고 그래서 이중 짝짓기로 이중 수익이 난 거고 27일에도 똑같은 흐름 그러고 나서 그 버킷 스튜디오도 똑같은 흐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별 매매 전부 수익을 낼 수 있는. 근데 27일 날은 월등하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 종목이 월등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나 덱스터의 문자 사인까지 드리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오늘처럼만 흘러가면은 문자 사인 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DBI텍 이런 종목 문자 나갑니다. 시가총액 규모라든가 누적 수급이라든가 특히 이제 실적,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렇게 해서 DBI텍의 수익 범위, 그 다음에 예쁜 공디님 KG 케미컬 오늘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종가가 여기였고 갭 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시간에서 좀 강세를 또 쪘어요. 수요일 날 한 단계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수소, 뭐 유소수, 뭐 하여간에 그 기준에 저도 잘 모르는 건 몰라요.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 종목도 거래가 없을 때 3만 주뿐이 없었어요. 거래가.
KG 케미칼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거래량 기준이 대략적으로 700만 주 이상 터지면 개별 매매 기준과 단기 공략 기준에서 전략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아까 우리 예쁜 공대님 올려주신 것처럼 동반적으로 들여다보시고 대처의 기준을 잡으신 분들은 뭐 좁은 공간에서 또 수익 기준 설정이 됐겠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 다시 달리나요? 이게 10월 7일이에요. 이날 상한가요. 덱스터가 폭등 나오고 쇼박스 짝짓기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 둘 다.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이렇게 와 또 27일 날 또 덱스터가 폭등인데 쇼박스가 요만큼 밑에 있었어요. 6% 7% 움직이고 있었어요. 짝짓기 매매 가능합니다 했더니 쇼박스 28%까지. 덱스터도 28% 수준.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 저런 상한가 기준의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28,100원에 일자 편입 5%. 자, 다원시스 28,400원에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십시오. 일자 편입 5%. 다만 거래량이 제한적이니까 좀 주의하십시오. 이 부분. 2차 편입 5%. 28,900원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 수요일 날 당장 이런 종목분들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VIP 평균 단가가 33,300원 정도 됩니다. 어제 너무 흔들어댔는데 결국 누적 수급이 있는 종목이라서 관망하자 일단은. 그리고 나서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도 신규 편입 잡았어요. 신고가.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너무 가팔라요. 아니 위메이드는 150에서 200% 올랐다니까 10월 한 달에. 얘는 10월 한 달 동안 80% 올랐어요. 근데 뭘 위메이드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80% 올라서 못 올라갈 거냐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고 80% 들어 올렸는데 외국인들 위주에서 다 들어 올렸다. 외국인들 지금 매수 평균 10월 12일 원래 13일로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에 한 달이 안 됐는데 10% 가까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집이 10%에 가까워. 오늘도 1% 수준의 매집이 됐죠. 기존 누적 수급이 2.8%. 응? 주식수가 3,156만 주. 응? 매집이 거의 이제 뭐 얼마 되는 거예요? 300만 주 가까이 매집이 됐어요. 10% 가까이. 그러면 최소 30에서 50%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매집 평균 단가가 26,500원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는 4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4만 원까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매집에 대한 부분에 전략 부분을 잡아드렸고 다원시스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쇼박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쇼박스의 이러한 차익 실현 범위 오늘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이런 차익 실현 범위의 교육 자료도 받으시고 캔들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다 드렸죠 교육 자료. 이 캔들. 거래량 터지면서의 캔들. 시중에 이런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편입 매수 구간을 설정해 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상승 장악형 뜨면 강세 흐름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 오케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원시스 문자가 아까 그 위에 있어서 쇼박스 위에 있어서 다원시스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린 건데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거래량이 제한적이지 않냐? 추세 매매 가능하다라고 써놨죠. 계속.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신뢰가 없으니까 윤정도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시는 거고 또 어디서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요. 과금을 하신 분들이 28,100원에 매수 그런데 매수 안 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거 5%나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편입 또 28,100원 못 사셨어요? 그럼 28,400원.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유리한 가격에 다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략 잡아서 올려드리고 또 오픈해드렸죠. 이 내용을 다 오픈해드렸어요. 지금도 사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오픈해드리고 우리 또 샀어. 그래서 평균 단가 3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름 동안 그 이상을 오픈을 해드리는데도 안 사시잖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일본이거든요. 와 이걸 사라 그래 정신 나간 윤 정도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80%대뿐이 안 돼요.
위메이드 150%에서 200% 올라올 때 80%. 근데 그 주체가 위메이드는 솔직히 매집은 외국 기관이 아니라 개별 창구 매집이 있단 말이에요. 한투라든가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KB라든가 이런 쪽. 근데 이쪽은 매집이 이런 식으로. 이게 2007년도 도서입니다. 2007년도에 벌써 이미 매집에 대한 기준을 교육을 다 잡아드렸어요. 지금 전일까지의 기준인 거고 외국인들이 전일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때 외국인들이 판 건 없어요. 기관이 팔았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출렁된 거고 근데 그게 어제 제대로 안 보였기 때문에 원래 프로그램 매도 나오다 돌리면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고 치고 이제 잡아냈어야 되는데 어제는 뭐 오늘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오늘 또 잡아냈으면 되잖아요. 어제 그리고 차익 실현 안 하고 잘 가지고 왔고 왜? 누적 수급이 외국인들 기준에 8%대. 오늘 추가적으로 30만 주. 그럼 거의 10% 수준. 이어져서 일봉을 이렇게 놓고 보시니까 어때요? 조금 가파른감이 조금 들어져 아까 이렇게 올라와 보이는 것처럼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80%대입니다. 82%. 위메이드 대비 아직 갈 자리가 많아요. 얘는 매집까지 돼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또 놓치실 거예요. 다운시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편입입니다. 그러면 또 아무 자리에서 편입한다면 좀 밀리면 뭐 엉엉 울고 또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장중 녹화 방송 다 들으시고 지금 다운시스나 쇼박스나 이렇게 설명될 때 지금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 동영상 링크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스스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멘토한테, 윤정도한테. 문자 보내주나요? 문자 보내드리지. VVIP는요. 8시 30분에 방송 켜서 16시에 방송을 마감을 합니다. 이때 동안에 거의 쉬는 시간 없고 거의 뭐 점심시간도 없이 꾸준히 해드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 좋으면요. 좀 널널하게 해드리지만 동영상 전략을 10분, 20분짜리, 30분짜리를 계속 녹화해서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죠. 함께 움직이시니까 우리 문나 선생님이 내년 5월이 만기세요. 보통 다들 1년씩 가입하고 오세요. 일반적으로. 3억 계좌 가지고 1억을 인출하셨다길래 뭐 얼마 수익 나셨다는 거지 했더니 그 다음에 올려주신 게 교육임 저 처음 들어왔을 때 시드 3억으로 들어왔고요. 큰 수익만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25조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1조 이상짜리 더블 난 거예요. 얘도 보름 만에 더블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얘도 보름 만에 더블. 그러고 나서 나머지에서 수익을 냈는데 1억 9천. 그러니까 3억에서 1억 9천이니까 70% 채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날 28일인데 29일 날 수익 올려주신 게 롯데 정밀화학에서 또 2천만 원 수익. 그럼 어떻게 돼? 2억 1천만 원. 9월 말까지 70% 수익이에요. 그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럼 왜 100%가 아니냐? 이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또 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또 편입.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준을 잡아요. 정점 인식 다 가져갔더니 100% 수익 났다? 그럼 그 36만 원에서부터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 예? 중간에 차익 실현 못하죠. 이거를 윤정도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더 높은 가격에서 편입하더라도 편입.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고점에서 꼬리 달고 운봉 떨어지면 빠져나와서 요 자락에서 피해 나오는 거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했더니 결국은 냅뒀더니 제자리로 와버려. 더 깨져. SK바이오사이언스 16만 원, 17만 원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36만 원, 18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서 36만 원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 이제 막 4주씩 터질 때 그럴 때 30만 원대 들어가. 그래놓고 36만 원 20% 수익 났다고 이래. 누군 더블 내고 있는데 더블 수익 냈는데. 그래놓고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해. 결국은 30만 원에 들어간 거 손실이야. 손절이야. 그런 매매를 왜 하시냐고. 고점 잡아드리고 잘라낼 때. 응? LNF 그 큰 수익 다 잡아내드리고 마지막 자락 우리도 곤욕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손실이야. 근데 요번에 돌릴 때 잘라낼 거 미련 없이 거래 안 터지면. 거래 터지면 갖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들을 다 그렇게. 롯데정밀화학이 9월 29일이에요. 그죠? 위메이드도 게임주들은 전부 문나님이 VVIP 방에서 다 교육 잡아드린 거예요. 윤정두가 이거 들어갑시다 하면은 게임업체 동생분께서 개발자신가 저 디자이너신가
그래가지고 내부 정보를 알아갖고 온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업체는 이런 업체예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이고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 그 분석을 스스로 공부하시고 해놓으신 거를 VVIP방에서는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도 문나님이 누구다. 무료 방엔 뭐 문나님으로 들어와 계신다 그랬더니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무료 방에서 나가셨어. 여러분들 귀찮게 하실까 봐 혹시. 응? 아니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10월 달의 기준에 10월 26일의 기준에 9월까지의 계좌 수익이 70%인데 시가총액 뭐 25조짜리 해서 10월 달의 기준에 위메이드만 150에서 200% 올라갔거든요. 그죠? 이 비중이 보통 30%씩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20, 30%. 윤정도는 20%로 잡아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이면은 서브 계좌에서만 이 수익이면 또 차익 실현하고 또 편입하고. 와, 그런 계좌 수익을 내셔서 행복해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이런 교육 자료 드리면 출력해서 넣으시고 스스로 공부를 또 하시는 거지. 우리 미소 선생님, 이런 후기를 누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시가, 종가도 몰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거 이제 제가 다시 붙여오면서 빼먹었는데 요거 옛날 걸로 다시 해드리세요. VVIP 방으로 오십시오. 스페셜 방에 8월 17일 날 가입하시고 바로 교육 한 달 끝나자마자 VVIP 방으로 넘어가 계세요. 우리 미소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수익 선생님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 이렇게 촘촘히 공부를 하세요. 왜?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 그럼 그게 무슨 공부야? 그러면 누구 자료를 공부를 하느냐에 중요성이 있겠죠. 윤정도 동영상 교육 교재만 80시간 유료만. 그걸 다 드리잖아요. VVIP. 이번에 스페셜 교육.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올해 8월 17일부터 25강 해드린 거 20시간 이상 교육해드린 자료까지 오늘 가입하신 분들께는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몬이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자료예요. 티몬이나 쿠팡에서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고가에. 얼마에? 올해 자료는 330만 원인가 29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오늘 가입하신 분들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3개월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교육 자료를 통으로 80시간짜리를 내가 산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자료 3개월, 교육 자료 그 80시간 사시는 그 기준에 카톡방 1개월, 문자 3개월을 서비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VVIP 방으로 오셔야 여러분들 실질 계좌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6+6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수요일부터는 제발 수익 기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빨리 넘깁니다. 어차피 하나투자증권, 두나무, 또 비트코인, 지금 이슈 불거져 있죠. 19일 날 기준에서 ETF, 선물 ETF가 어떤 선물이요? 비트코인의 선물 ETF가 미국 시장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다시 또 쭉쭉쭉. 그렇게 되면서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우리는 이제 우리기술 투자의 편입 비중을 잡고 있어요. 계속. 매수 평균 단가가 11,400원 이하입니다. 12,000원대 초반 중반에서 차익 실현 안 했어요. 그거 꼭 잘했다는 건 아닌데 하고 또 밑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비덴트지만 맨 처음엔 우리기술투자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하나투자증권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비덴트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덴트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몰려진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미만 지금 올라와서 8천억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일단은 시가총액 1조 2천억 뭐 그 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우리기술투자도 시가총액 이제 1조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매매가 월등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차익 실현하고 또 사고 몇 차례. 당분간 들여다보고 가져갈 겁니다. 두나무 IPO 관련된 내용들, 이슈거리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3에서 5% 정도 유입돼 있고 그래서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지는 날에는 세 종목 짝짓기 매매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장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오늘도 우리기술투자 올려드렸고 녹화해서 비덴트 2번인가 녹화해서 또 올려드렸죠. 비덴트 녹화하는 사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비덴트에서 뭐 오늘
또 수익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 문자가 안 와서 난 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일 또 추가적인 흐름 보시면 돼요. 근데 비덴트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가 있어서 단일가 매매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아마 조금 이따 공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이제 전략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17,000원 기준 돌파하면 편입입니다라고 VVIP 녹화해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녹화를 하고 녹화 끝나자마자 자료 뿌려드릴 때 17,000원 탁 넘기면서 얼마? 18,500원. 그럼 얼마야? 1,500원 올랐죠? 거의 10% 가까이.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그런 기준점들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혼자 하실 수 있고 그걸 못 하시니까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예요. 비덴트도 빨리빨리 넘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중을 실어가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산중공업. 여기도 지금 최근에 4대천원 캔들 이외에 전서고형을 많이 보여드려요. 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서고형 뜨고 나서의 폭등 그런 기준들. 그래서 비덴트의 전서고형 또 다른 종목분들 전서고형이 지금 꽤 많이 나와요. 그 흐름들 놓고 보시면 됩니다. 전서고형. 그죠? 그리고 장악형. 여기 장악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악형이 뜨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에 눌림목이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다음 흐름을. 장악형이 떴을 때 편입 구간과 그리고 손절 구간을 명확히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전제 조건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상단 여기를 넘길 때 편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요 기준 전부 편입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 날의 기준에서도 전부 편입이다. 그러면 이제 손절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 두 번째 캔들이 이제 주가 되죠. 이 두 번째 캔들의 절반을 훼손시킬 때 손절이다. 그리고 다시 돌리면 당연히 또 따라 붙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300년 된 호엄마가 만들어 놓은 이 캔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밀려 떨어지면은 잘 들여다보시다가 4대천원 캔들 뜨면 반전입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전제 조건이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아야 되는지, 거래량은 얼마큼 수반돼야 되는지, 바닥 인식은 어떤 식으로 잡혀야 되는지 그게 내용이 없어. 스티브 닐슨이 80년대 후반에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딱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 그냥 홈마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정도 수준. 근데 윤정도는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돌릴 때 어디서 그러면 편입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장이 깨지거나 종목의 문제에서 밀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손절은 어떻게 잡느냐. 그걸 정형화해 놓은 게 전 세계적으로 도서가 없어요. 농담해라. 윤정도 거 하나. 그러니까 전체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갔어요. 농담해라. 파생교육과 캔들교육 뭐 이런 거. 전 증권사에서 윤정도를 초청을 해서 윤정도 교재 가지고 교육해 주세요. 윤정도 교재 가지고 교육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캔들만 10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교육을. 우스운 것 같아요? 우스운 것 같아요? 이 캔들이? 아니야. 캔들이 우스워요? 아니라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쪽의 동향 범위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주 월봉의 이제 캔들 범위인데 다시 한번 이 보시면 장악형 떠 있죠. 그럼 기준 거래량이 터져져 있어야 돼, 사실은. 그게 안 터진 거고 여기 눌렸죠. 그러면 만약에 들어갔으면 여기서는 손절입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 올려요. 그럼 여기서 편입인 거죠. 거래까지 수반돼 있으니까. 여기가 13,000원대예요. 13,000원대. 아까 매직 계산기 보시면 13,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계속 잡아드렸어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거 빨리 넘길게요. 두산중공업 15,350원에 들어가십시오. 이게 언제요? 5월 26일이에요. 5월 26일. 13,000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그때는 1,000억 원 딱 1,200억 정도뿐이 안 돼. 그리고 5월 24일 날 2,000억을 넘겼지만 음봉이야. 5월 26일 날 14,000원대에서 거래량 터트리고 2,000억 넘기면서 쭉 뻗어 올릴 때 그때 15,300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그 다음날 꼬리가 들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재편이. 32,000원 올라간 날, 종가 32,000원 된 날 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왜? 31,650원 찍고 7% 밀렸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해야지. 27% 오른 날인데. 그때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요. 냅뒀더니 더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23,000원까지 3일 만에. 최근 들어서의 문자입니다. 15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간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동성 터졌을 때 뭐 18,000원, 19,000원, 2만 원
그 위쪽에 흐름에서 전량 차익 실현 꼬리 달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웃날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5천억씩 계속 그 이상 터졌기 때문에 평균 단가 23,100원에 지금 편입 20% 가지고 있는 거고 차익 실현 어지간하면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자 계속 물량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점 정점 인식이 이제 잡힐 때 기준은 거래대금 1조 중반 이상 2조 원을 넘길 때 정점 인식은 잡을 거예요.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은 시세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번 주도 거래량 수목금 터져주면 시세 강화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윤정도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대금이 없으면 원전이고 원전 할아버지가 오셔도 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미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랬죠. 미국의 기준이 친환경인데 어떻게 돼? 석탄? 이번에 G20 회담 때 우리 석탄 이제 줄일게 안 쓸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원전으로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좀 다시 아쉬운데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전부 매도했네요. 1,260만 원 수익 났어요. 뭐 아쉽지만 뭐 아쉬울 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29,500원, 뭐 18,000원 들어간 거 대표님 교육받고 뭐 목표가에 팔았습니다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31,100원으로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가가 32,000원으로 끝났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31,650원에 7%가 밀린 거예요. 차익 실현 전량해야지 31,100원에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종가가 32,000원 오니까 7%더 올랐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라니까. 13,000원부터 움직여서 15,000원에서부터 들어가서 15,000원이면요. 이때 주식수가 얼마였어요? 4억 2,200만 주였어요. 지금 주식수 얼마입니까? 5억 1,800만 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멘토를 설정하더라도 멘토한테 물어봐요. 채팅방에. 주식수 몇 주냐고. 순간 대답이 안 나오면 자기가 검색해서 알려주겠지. 주식수를 알고 시가총액을 알아야 이때가 15,000원이면 6조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13조 이상이에요. 보름 만에 얘도 따블 난 거예요. 13조까지. 응?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가격이 어딘지를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부터 잡아내서 그럼 15,000원 문자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럼 그 수익을 다 냈는데 마지막 7% 그걸 미련을 갖는다?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 근데 결국은 3만 원이 최고점이었단 말이야. 3일 만에 23,000원 내려왔으니까. 결국은 3만 원에 매도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써있어 3만 원. 왜 공식적으로 전략 차익처럼 막 그냥 해드렸으니까. 막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샛별형입니다. 이게 15,800원 이날이 5월 26일입니다. 샛별형이 뜨고 거래량이 드디어 2천억을 넘긴 날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27일 날 와우. 주봉이 주봉. 일봉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주봉의 흐름. 여기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샛별형 뜨고 15,000원에. 샛별형 뜨고 여기 거래 터진 여기. 샛별형에 나는 개별 매매할 거라면 여기서 들어가. 13,000원대. 결론적으로 여기서 막 이렇게 표시해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게 분봉이 20분봉인데요. 요 꼬리 달린 날이 이만큼 달린 거 22% 올랐다가 이만큼 꼬리가 달린 거예요. 이걸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해? 22% 올랐다 밀린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31,600원 찍고 이렇게 7%가 밀린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 이걸 차익 실현 여기 안 해. 이날 27%가 오른 날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종가가 이제 32,000원 가니까 아쉽다 하지만 막판에 확 당긴 거거든. 그래 놓고 음봉 떨어질 때는 차익 실현 하겠냐고. 안 하죠. 특히 꼬리 달고 돌릴 때 야 대박입니다. 보셨죠? 냅두면 나간다니까요. 더 사세요. 이랬을 거 100%. 그래 놓고 밀리니까 견뎌봅시다 하다가 3일 만에 23,000원대.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3일 만에 내려온 거 3일 만에. 3만 원 아쉽지만 뭘 아쉬워. 여기서부터 수익이 얼마인데. 요날 차익 실현 안 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그래 놓고 우리는 이 대바닥에 샀어요. 대박 나셨죠? 이런다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돌리는데 거래대금이 없죠? 못 가요. 결국은 2만 원 깨져 내려갔죠. 결국. 이게 처음 거래가 터지면서 13,000원대에서 1,200억 터진 거예요. 20일 날. 그리고 이게 24일입니다. 24일 날 음봉이에요. 2,000억 넘겼는데 아쉽게도. 이날 들어갔다 그랬죠. 14,000원대에서 15,000원이 여기거든. 15,000원 탁 넘기고 15,300원에 무슨 라이브에서는요. 라이브에서는 14,000원대 들어가는 거지. 갭상승의 거래가 터졌으니까 일단.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꼬리 달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해? 예?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이게 한 7%인가 오른 거야. 이날 폭등이고. 차익 실현 해야지 당연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어떻게 또 터져 있죠. 편입.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세요. 여기만 오른쪽만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멀리 봐보세요. 이거 쉽게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다 오른 거 준해야지.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인식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교육을 받은 게 없으니까.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들여다보는 5천억 이상이면은 시장 순위 5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랬어요. 6천억, 7천억씩 터지는 거래 대금인데 이걸 매매를 안 해. 개장부터 거래가 터졌는데 갭 상승인데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이 이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고 하면은 전량 차익 실현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래가 터지면 개파락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이 뭐였냐면은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도 원전에 관심이 많다. 이 내용 갖고 터져갖고 들어올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요. 대부분이 여기서 들어가. 이 거래 터지면 봐요. 조 단위가 넘게 터졌는데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그리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주의. 결론은요. 이날 다 정리해야 돼. 이날 정리 안 했더라도. 그죠? 배우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야. 어떤 종목이든. 그러고 나서 이날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날 27% 오른 날 이게 뭐냐면 공시가 나오는데 수주 공시인데 실질적으로 얘 자산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큰 규모가 아니에요. 또 매출 대비해서도. 근데 뭐 27%씩 올라버린 거야. 막판에 확 당겨가지고 종가 32,000원 꼴이 하나도 없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준에서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질 때. 아니 여기서 차익 실현 22%에서 11%로 끝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이 이 음봉에 차익 실현 했다고 뻥 치시네. 거기다가 이런 꼬리가 달렸는데 장중액을 안 팔았다고 거짓말쟁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짓말쟁이 나쁜 친구들이지. 우리 여기 대바닥에 샀고요. 대박 났어요. 이때 왜 차익 실현 안 하냐고. 이때 왜 차익 실현 안 했냐고. 여기서 첫 번째 요 기준에. 요 날도 차익 실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나머지도 다 차익 실현 해야 되는 날들이야. 그리고 또 편입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7%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런 음봉 떨어지는데 사? 안 사지? 이날은요. 개파락 이후에 들어갔어. 꼬리 달렸잖아. 빠져나와야지. 근데 계속 거래가 둔하대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응? 결론은요. 오래간만에 5천억 이상 6천억씩 3거래씩 막 거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고 지난주에 월요일 날 또 급등 한번 나면서 26,000원대 찍어주고 눌림목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눌려 있었지만은 다시 눌려서 시세를 주고 내가 매매만 원활하다면 그럼 짧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면서 비중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거래가 계속 거래 대금만 유지된다면 거래 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계속 들어온다면 HMM을 우리가 1월 말부터 쭉 가지고 오면서 전량 차익 실현 3번 30% 비중에 20% 비중에 전량 차익 실현 3번 재편입 3번 맨 마지막 자락에는 손절을 했어요. 5만 원 넘길 때 차익 실현 못하고 손절을 했지만 거래 대금이 계속 수반돼 있었기 때문에 HMM도 들여다보고 계속 전량 차익 실현에 재편입이 됐던 거예요. 얼마에서부터? 10,000원대 14,00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그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갖고 갔더니 대박 나셨죠? 이건 아니야. 그건 주력주. 주력주 기준에서는 갖고 가도 돼요. 근데 수익 종목 5조, 6조 하던 종목 두산중공업 13조까지 땡겼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또 12조, 13조 하던 SK바이오사이언스 보름 만에 25조까지 땡기면서 올라갔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또 거래 둔화돼. 음봉 떨어져. 그걸 차익 실현을 잡아드려야지 뉴스 내용 보고 야 이게요 끝내주고요. 공시 나온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뉴스 내용을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펀더멘탈을 개선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그건 심리. 또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확인. 그렇게 되면서 캔들의 기준까지 설정. 이게 모든 게 맞아야죠. 내일 돼서 야간 방송 때 또 엉엉엉 울지 마시고 다원시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는데 두산중공업 폭등인데 와 위메이드 쭉쭉쭉이야? 만약에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손절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17만 7천 원 평균 단가 15%야. 5% 더 편입할 수 있어. 혹은 잘라낼 수도 있고 수익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 오늘 눌렸지만 아름다운 눌림 같은데 만약에 그런데 거래 대금이 둔화돼. 그럼 잘라내야죠. 그렇게 해서 대처해서 수익들을 잡아가는데
내일 저녁에도 어제 가입할 걸 그럴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어제 가입할 걸. 어제 가입했으면 오늘 뭐 다원시스도 좋고 뭐 두산중공업도 좋고 좋은 종목 비덴트 초대박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잉태형입니다. 상승 잉태형. 내일 갭상승에 거래 터트리고 움직임 주면은 바로 앞전고점 뚫고 여기를 향해서 또 날아가는 거예요. 월봉으로 장악형 떠 있는 요 자락에서 몸통 다 뚫고 올라갔죠. 거래 일정 범위 수반됐죠. 이번 달 거래 수반만 시켜주면 와우. 두산중공업 땡큐. 나머지 위메이드 전략하고 카카오게임즈 전략은 내일 설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어제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어제 그렇게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보십시오. 그래가면 두산중공업 꼭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력이 되신 분들은 VVIP로 오셔야 돼요. 수익률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듣는 거, 또 VVIP 전용 문자, 야간에 녹화 방송 보시면서 교육 자료를 다 받으셔서 또 수익. 어제 어떤 내용을 올려드렸는지 또 그것도 녹화 방송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올려드릴 거예요. 다시. 녹화 방송 계속 보시고 계시면. 윤정두야 영원하라 701109 작년 11월 9일에는 HMM이 폭등이 나왔고요. 작년 음력생일 12월 23일에는요. 강보합에 놓여져 있던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어요. 우리 주력주였는데 올해도 이제 11월 9일 날 뭔가 재밌는 종목이 하나 빵 터져줘야죠. 그날. 그리고 음력생일 날 상한가 한번 극대형주에서 좀 나와줘야죠. 수요일 날 당장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수요일 날 개장 전부터 합류하셔서 수요일부터 초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윤정두여 영원하라 우왕 701109 채팅창에 701109 444는 뭔 뜻인가요? 4,000포인트 가자. 701109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엄지척 70